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팀입니다. 두 번째로 SK 스퀘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사셔가지고 물려있는 친구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먹고 SK 스퀘어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변동된 건 없습니다. 원인은 딱 하나죠. 카카오발 그 트라우마가 이렇게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나라의 금융지주 형태의 기업들에게 한 방을 다 먹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업 가치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당분간 어려운 상황을 몰고 갔는데 이러한 것들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빠져나오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SK 스퀘어를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가슴은 아프지만 많이 터지지 않으신 분이라면 한 30% 정도는 덜어내서 시장의 새로운 테마를 한번 쫓아가 보시고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방법 없습니다. 존버입니다. 네. 오늘 SK 스퀘어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결론부터 봅시다. 겉은 아주 화려한데 시장에서 매력 어필이 안 되는 중이죠. 당분간 지주사에 대한 트라우마는 지속되면 주주가 아니라 지주사에 대한 트라우마는 지속될 전망이다. 카카오발 트라우마가 희석이 돼야 동사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자회사들과 좋은 것들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 많이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이런 것들이 카카오발에서 봤듯이 전부 다 이제 쪼개서 상장을 하면서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주식으로 들고 있는 지분 가치는 뭐 크게 매력은 없습니다. 상장하기 전에 이제 가치로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을 때가 매력적인데 막상 상장해서 가치가 올라가서 평가가 되면 그때는 팔아야죠. 네. 이게 우리나라 지주사들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도 그러한 어떤 프레임 속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걸 뚫을 만한 어떤 그 모멘텀과 변화가 필요한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항상 이런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라든지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또 밸류를 하는 그런 펀드들이 꾸준히 사면서 그냥 같이 주가를 올려버려야 되는데 요즘은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펀드 매니저들은 이걸 밸류 투자라고 보지 않죠. 동사의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거의 7만 원대 갔다가 네, 거의 5만 원이 깨져 5만 1천 원까지 갔었네요. 네, 갔다가 어제 5만 5,800원에 장이 마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만 원까지는 회복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의 수급추입니다. 수급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동사를 판가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보십시오. 꾸준히 동사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매력을 봤죠. 그러나 국내 기관들은 카카오에 대한 그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에 갖다 대놓고 팔고 있습니다. 이게 더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수급이 외국인들의 이러한 논리들을 계속 사면서 자기들은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그 논리가 얼마나 시장에 먹혀 들어갈지가 동사의 핵심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동사에 대해서 워낙 유명해서 다 아시겠지만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ICT 영역에서 성장이 있는 자회사를 보유한 SK그룹의 두 개의 지주사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SK 스퀘어의 자회사는 SK 하이닉스, ADT 캡스, 11년가, 원스토어, 드리머스 컴퍼니, 그랬죠. 컨텐츠인 웨이브, 티맨 모빌리티, 인크로스, 네, 광고회사, 나노엔텍, SKT, CST1, SKT, CST1, SKT, CST1 이런 회사 나 처음 들어보네요. 그동안 SK텔레콤이 성장시켰던 다양한 ICT 분야의 자회사들을 중심으로 한 지주사로 묶어놓은 거죠. 그렇죠? 투자형 지주회사를 표방하며 자회사들의 배당과 기업 공개를 통해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킨과 동시에 확보한 현금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어떤 투자형 지주사 이런 형태를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동사의 그룹 구조를 한번 봅시다. 채태원 SK, 그다음 SK 스퀘어가 SK텔레콤 두 개의 회사로 나눴죠. 네. SK 스퀘어는 11건가 SK 실더스 이것은 이제 저거죠. 그죠? 네. 시큐리티 회사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T-모바일 맵, T-모빌리티, T맵 모빌리티, 원스토어. 네. 원스토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 이 원스토어는 게임 플랫폼입니다.
특히 이 게임 플랫폼에 고삐리들이 많이 붙어요. 중고와 고삐리. 왜냐하면 싸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쿠폰을 너무 많이 줘요. 그렇죠? 예. 몬스터가 생각보다도 강한 게임 플랫폼입니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알짜는 여기다 다 모아놨네요. SK텔레콤 있던 SK 브로드밴드, SK 텔링크. 유무선 사업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결국은 SK 스퀘어가 SK 그룹의 큰 힘이자 주축들이라고 볼 수 있는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 하이텍 반도체 분야는 SK 하이닉스, 빅테크 라이프 플랫폼, 우리 삶과 관련된 플랫폼 기업은 원스토어, 11번가, SK 실드스, 팀앤 모빌리티, 웨이브, 우리 웨이브 아시죠? 네. OTT 보는 거. 그다음에 음악 플로우, 네. 딥 테크닉 글로벌 ICT 글로벌은 나녹스, IDQ, FADU, 버티스, 크래프톤 뭐 이런 회사는 저도 잘 못 들어본 회사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저도 이거 한번 볼게요. 네. 이런 회사들도 있네요. 이렇게 기업 구조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초창기에 분할을 했을 때 어떤 기업 가치를 받았는가 한번 봅시다. 10억, 100억, 1000억조. 네, SK 하이닉스가 15조 정도 밸류. 이 정도밖에 못 받았나요? 그렇죠? 네. 평균 지분율 20.1%밖에 안 들고 있네요. 그렇죠? 네. 11번가 4조 5천. 삼가격인거든요. 지분율 80.3%. SK 실더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SK 실더스는 2조 1000억. 네. 콘텐츠 웨이브, 웨이브의 이름이 콘텐츠 웨이브네요. 네, 4천억 정도. 팀앤 모빌리티가 9천억. 인크로스가 1300억. 나노엔텍이 600억, 10억, 100억. 이 정도 돼 있죠. 기타가 8천억 돼 있어서 약 주식 수는 1억 4천 주 정도 들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 기업 가치로 나눠서 주당 8만 5천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기업 분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SK 실더스, SK 11번가, 컨텐츠 웨이브 이 세 회사의 가치가 이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겨질지 다음 온스토어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향후에 동사의 가치를 매기는데 크게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동사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카카오 트라우마가 이러한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렇죠? 네, 카카오가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경영진의 도덕적인 문제, 자회사 쪼개서 상장하는 거, 알짜배기 빼먹기, 카카오발 지주사 형태의 문제점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복 밸류에이션 처리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겉은 아주 화려한데 속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회사 IPO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줄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향후 원스토어, SK실더스 등 핵심 자회사들이 IPO 과정을 개시로 계단식 기업 가치 재고에 돌입할 거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원스토어가 올 11월 26일 날 신청을 했죠. 네, 3월에서 4월경에 시장에 들어올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1조 원 정도의 가치를 예상하는 것 같은데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원스토어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SK 실더스는 보안 전문 업체라고 그래요. 저는 이 회사를 처음 봤습니다. 1월 5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예비 신청을 했으면 보통 3개월, 그러니까 4월이나 5월 이 정도에 들어올 것 같아요. 기업 가치는 한 2조 원 정도로 봤는데 일단 두 회사가 올해 상반기에 IPO 스타트를 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이 상장한다 해서 또 SK 스퀘어가 가치가 또 주가가 올라가느냐 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동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뭔가 모멘텀과 뚫고 나갈 게 필요한데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을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주식을 끌고 올라가면서 자기들이 이 종목을 산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고 시장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죠. 어려운 일. 자, 향후 전망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1번가하고 팀의 모빌리티하고 웨이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존 스토어 효과가 본격화되는 11번가와 고성장하면서 1위를 추격하는 티맥과 웨이브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1분가 2021년 글로벌 매니지먼트 밸류에이션이라는 글로벌 마케팅 밸류에이션이라는 많이 얼마나 팔았는가에 18%나 증가하면서 14호 전에 육박한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장 성장률을 크게 하회했던 흐름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존 스토어 효과가 전년도에 걸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양호한 성장 흐름이 유지가 될 거로 전망이 되며 손익 개선까지도 기대해 볼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봐서 11번가는 살짝 바뀔 것 같아요. 한편 티맵과 웨이브는 티맵은 그 비즈니스 2위 사업자로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면서 1위를 추격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TMM은 1,300만이 넘는 MAU 매월 1,300만 명이 들어와서 TMM을 이용하죠. 내비, 택시, 대리, 주차, 픽업, 구독에 이르는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웨이브인데요. 웨이브는 올해 5편 이상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일 생각이고 미국 HBO 시리즈로 차별화를 지속하면서 유료 가입자 400만 명, 연 매출 2,816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료 가입자가 400만 명이나 그렇죠? 보통 여기에 한 가입자당 얼마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느냐 이걸 곱해 가지고 곱해서 이제 보통 시가총액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진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2년 전인가 동사가 2,500억 정도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제 3조 정도 규모로 해서 IPO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내년 정도면은 웨이브도 IPO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사의 실적 한번 봅시다. 2022년 매출액은 4조, 영업이익은 700억대로 순이익은 2조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네. 뭐가 잘못됐네. 영업이익이 700억대, 네. 순이익이 2조다. 뭐가 잘못됐네. 영업이익이 700억대인데. 동사의 2022년 실적은 매출액 4조 96억 원, 영업이익은 723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전년비 증가하는 매출액 5천억 원, SK실드가 34%, 11번가가 13%, 티맨모빌리티가 12% 기여하며 3사 합사 기여도가 60%에 달할 정도로 이 3사가 중요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로는 티맨모빌리티 온스토어가 전사 매출 증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죠. 한편 전사 OP 마진 710억 증액은 SK실드스 마진 회복으로 277억이 증액되고 11번가와 티맹이 각각 177억 원, 112억 원 적자 축소로 이러한 것들이 손익에 기여하면서 710억 원을 예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실적을 한번 봅시다. 2022년 그렇죠. 매출액은 4조, 영업이익은 700억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4조 5천억, 1,000억이 넘어가죠. 그렇죠? 네. 순이익은 2조 2천. 이게 이제 아마 이게 그 합병을 하면서 합병 차익에서 뭔가가 이제 전입에 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특별 이익들이 이러한 것들은 2조 2천 되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전체 마켓 시총에서. 결국 영업이익이 중요하고 어떻게 자회사들이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들어온 것들은 이미 매력은 없습니다. 자, 우리 친구 중에서 SK 스퀘어 사셔서 물리신 분들 많습니다. 제가 보면은 일단은 좀 존버를 하면서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5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왔으니까 6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6만 원에 도달하면 그때 일부를 좀 파시고 그렇게 포지션 조절을 좀 하는 게 어떨까 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리셔서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비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V자 반등보다는 기술적 반등 정도 6만 원 수준에 오면은 그때 30% 정도 파시고 그 다음에 힘이 강하면은 더 들고 가시고 힘이 약하면 50%까지 팔아주는 그러한 전략을 추천을 합니다. 힘드시지만 잘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멋지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